8월 19일 월요일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시간 11시 30분이 다 되어 가는군요. 자료나 뉴스 같은 것을 한 12시까지 검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조금 일찍 좀 서두르려고 하는데 참 자꾸 빨리가 안 되네요. 자, 시장이 참 안 좋습니다, 요즘. 일단 미션 종목 한번 보지요. 천일에 나갔던 미션 종목이 기술주 관련 섹터와 네 가지 섹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자, 기술주 관련 섹터부터 한번 보죠. SP 시스템스. 기술주 관련 섹터는 항시 허리춤에 가만히 깨고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스타일들이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기술주 관련주들이 반드시 한몫을 합니다. 그 점을 꼭 잊지 말라고 했죠. 시가가 마이너스 3%, 전일 시간에서 마이너스 3% 정도 시간에 잡혔죠. 빠졌죠. 저가가 마이너스 16%, 종가가 마이너스 13%.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간에 3% 빠진 종목이 아침장에 이렇게 눌러주는 이런 스타일. 이게 한 6% 정도 되죠. 6%. 그래서 상승을 해가지고 플러스 4%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10% 정도 되죠. 시간상 보면 여기가 9시 반. 자, 그러면 여기서는 10%권에는 강력한 매도세가 당연히 있겠죠. 저희들도 여기서 2차 매수가 들어가가지고 양봉에서 음봉에서 공략해서 양봉에서 팔았는데 한 7%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만, 분할로 진압을 전일과 오늘 분할로 진압을 했기 때문에 10% 수익은 정확히 먹지는 못했지만은 적절한 타점이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야 뭐 전일과 오늘 2차 배팅이었지만은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이 지점도 한 번은 배팅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 좀 공략하셨다면 그래도 뭐 5에서 10% 정도 중간 사이에 수익은 충분히 볼 수가 있었겠네요. D는 안 좋았죠. D는 참 지질나게 긴 시간을, 여기가 9시 반인데 여기가 10시니까 9시 한 20분 40분 정도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꺼지는 거죠. 참, 잘못 이제 이런 종목이 잘못 하방 트레이딩에 잘못 걸리면 하루 종일 고생이 좀 심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항시 추구하는 30탕으로 여기에 있던 에너지의 폭이 하루 종일 기다린다고 해도 이런 폭을 주기는 쉽지가 않다. 기술적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 낮에 공략은 가능했다고 보죠. CJC 푸드와 CJC 푸드 우 봅시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침에 전일 상한가 종목이 예를 들면 뭐 오토팩 같은 것도 플러스 4% 겨우 출발됐고, 퓨전 데이터는 아예 시가가 보합으로 출발이 됐죠. 이런 상태니까 전일 강세 종목도 힘을 못 쓰는 상황이고, 그리고 카리스 쿠프 같은 시간의 상한가 종목들도 힘을 못 쓰는 입장이고, 시가 24%를 뛰어서 바로 상한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헤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힘을 쓰죠. CJ 시푸드 우 한번 봅시다. 시간에 시가가 마이너스 5.9%, 시가가 마이너스 5.9%에서 고가가 플러스 18.8%니까
이 종목은 시가에서 거의 다 승부를 보신 분들은 다 봤겠네요. 보니까 시가가 아예 마이너스로 6% 가까이 떨어져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공략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SP 시스템도 오늘 떨어진 게 여기가 첫 번째 아침에 땡 하고 떨어진 지점이 6% 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3에서 출발해서 6%. 그런데 CJ10도 1우는 아예 6% 정도 가까이 떨어져서 출발이 됐다는 거죠. 시가 자체가. 그러면 둘 다 똑같은 기술적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종목 같지만은 서로 간에 연동성이 있단 말입니다. 본단 말이죠. SP 저놈도 6% 떨어졌는데 상승을 한다. 상승은 SP가 먼저 끊어줬단 말이죠. 상승은 아침에 땡 해가지고 바로 올라가지고 모습을 먼저 끊어줬거든. 근데 CJ 푸드는 어, 약간 여기서 멈칫멈칫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비슷한 시간 아마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여기 10시고 여기가 9시 반이니까 여기가 9시 반이거든요. 본격적으로는 아직 모습을 나타내기 전이었단 말이죠. CJ 푸드는. 그래서 SP 주놈도 6% 정도 밀수가네. 그래서 기술주는 오늘 나름대로 잘 좋은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상시 기술주를 공략할 때는 전일의 강세 종목이나 다른 종목들의 흐름을 먼저 체크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전일의 강세 종목이나 시간에나 상한가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이 강하다면 기술주 관련 섹터는 조금 한 틈을 더 주고 좀 더 기다렸다가 그 애들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하고 배를 두들기면서 시장에서 대장을 할 때쯤 돼서 해도 늦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벤트 관련 섹터 봅시다. 나노브리카 나인컴플렉스는 공부하는 차원에서로 꼭 봐줘라. 이건 뭐 수익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자, 나노브릭 같은 건 신규 상장 주니까 봐줘야 된다. 나인컴플렉스는 뭐 오늘 뭐 모습이 예측했던 대로 썩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공고한 차원에서 반드시 봐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규 상장주만 매일 보지 말고 이렇게 변경 상장되는 종목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장이 안 좋고 주도주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변경 상장이 됐는데 특별한 재료는 없고 오히려 유정 재료만 있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 상장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꼭 보러 가겠습니다. 지나간 차트를 보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당일날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라, 자꾸 이런 것을 공부를 하고 눈으로 보고 데이터를 자꾸 머릿속에 넣으라고 그랬죠. 자, 나노브릭은 봅시다. 나노브릭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규주의 가장 큰 특징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의외성이라고 했습니다. 의외성. 누구나 다 뭐 이미 이 종목을 판단을 할 때는 많은 재료들이 나와 있었죠. 그런데 전부 다 안 좋다 그러고 경쟁률도 거의 없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지표들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당일날에서는 시장에 많이 전체적으로 신규주는 시장의 흐름에 가장 민감하다라고 했죠. 전반적인 시장이 어글어글하니까 신규주의 매수가 몰리는 거죠. 그래서 나노브릭은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시가가 14,400원 잡혔죠. 잡혀가지고 하락골이 저가가 13,550원, 한 10% 가까이 밀렸다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낮에 잠깐 땡 할 때 미끄러져 가지고 완화가 다시 풀려서 이제 올라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좀 저희들도 오늘 이거 조금 아쉬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공략하신 분들이 있다면 나노브릭이 아무리 안 좋은 뉴스를 가지고 있고 재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오늘 최우선 공략 종목으로 보라. 항시 이벤트 관련주는 항시 최우선으로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같이 보고 공략을 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은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은 좋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태생적인 구조가 나쁘기 때문에 당일날의 시장의 반응도로 인해서 당일날 수익은 볼 수가 있는 구조를 줬지만 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시 이런 것은 반등을 준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항시 수익권에서는 챙겨가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의외성은 일어났지만 그 의외성이 다음 날까지 가기에는 태생적인 한계나 항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승부를 걸었을 때 내일까지 갈 수 있는 어떠한 요건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의외성과 그런 요건이 같이 합쳐진다면 보유를 해서 다음 거래일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의외성은 발휘는 되었지만은 태생적으로 어느 정도 안 좋은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다면은 당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죠. 그런 점은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이슈 키워드 섹터는 신성통상 유니클로 배점에 따른 것을 한 보자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받아주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외국 테마주들이 조금 한숨을 죽는 한숨을 쉬는 지금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호흡을 가르고 있는데요. 오늘 장망 6시 이후에 재료가 보니까 일본에서도 또 수출 허가거나 하나를 또 해줬더군요. 참 그놈의 자식들 뭐 하나씩 이슈 쪽에서는 어제 차라리 금호산업이나 에어부산 쪽에 이슈가 더 몰린 게 더 좋았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슈는 별로 볼 게 없었습니다. 기술주 관련 섹터 한번 보죠. LMS 모습은 좋은데 큰 흐름은 없었네요. 그래도 플러스 5% 출발해서 플러스 9%대까지 시초장이 잠시 올라가주는 모습은 좋네요. 시가 5%에서 플러스 9%. 아침에 반짝하고 아주 짧은 시간이죠. 예. 후다닥. 근데 시가 5%가라는 것은 조금 높았다, 그죠? 시간에서 한 2, 3%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 올랐나요? 1%인가? 근데 시가 5% 몰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다. 이런 종목. 왜냐면 이런 스타일로 가는 종목들은 수급으로 가는 종목들이 아침 시가를 5% 뛴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결심이 아니면 못 띄운단 말이죠. 공략하신 분들은 뭐 플러스 5% 출발했으니까 뭐 3, 4% 먹든지 아니면 본절하든지 그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죠. 오늘 좀 빠르게 움직였네요 보니까. 예. 여기가 9시 30분이니까 그죠? 좀 빠르게 움직이네. 땡 하자마자 바로 치솟는 그런 모습이었네. 다음은 AP 시스템 봅시다. AP 시스템이 움직였다고 생각이 들던데 시가가 플러스 1.7% 보세요. 이 시가가 플러스 1%대로 잡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까지 종가까지 좀 지켜 세워주지 않습니까? LMS 같이 이런 수급주들 아침에 땡 할 때 5% 정도 시가를 띄었다는 것은 이건 매도 관점이거든요. 전일에 보유한 사람들은 눈 뜨고 나니까 5% 수익 주는데 감사하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1%나 보합 근처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원래 기세주들은 동네 타점이 되죠. AP는 나쁘지 않았고 솔리드 봅시다. 보십시오. 솔리드도 시가가 3% 아닙니까? 시가 3% 출발해서 플러스 4%. 기세주들은 아침에 시가가 높으면 전일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차익 욕구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기세주 관련 섹터는 뭐 AP시스템이나 뭐 LMS 공략 때문에 뭐 손실은 볼 구조는 아니었겠네요. 특별한 뭐 모습을 보인 종목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일은 포지션 파악부터 한번 해봅시다. 내일은 무슨 날이죠? 내일은 화요일입니까? 어떤 화요일입니까? 중순으로 넘어가는 화요일이죠. 이제 월말로 넘어가는 화요일이다. 20일을 기점으로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게 15일을 기점으로 월초에 기세주들은 15일 기점으로 서서히 방향을 다시 지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20일 기점으로 넘어가면 이제 월말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일 이후의 매매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좋다.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20일에서 한 27일 정도까지 그런 점은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이건 기세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만 잘 해놓으시고 글로벌 지수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수는 뭐 오늘 뭐 크게 큰 변동은 없었죠. 코스피가 뭐 1340 플러스 0.6%. 하지만 글로벌 여러 가지 이슈나 악재가 크게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장 마감 후에 나온 뭐 재료들로 보면 뭐 썩 나쁜 재료는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뭐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아직은 뭐 믿을 게 없지요. 적어도 이번 8월 달은 한번 이렇게 넘어가 봐야 뭐가 될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인 매매 기조가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악재가 글로벌 악재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또 있지만은 8월달 이달에 기본적인 태생이 조심스러운 매매 달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은 해줬습니다. 어디에서 말을 해주었습니까? 월축 개념이죠. 물론 8월 달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호재가 나와서 시장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8월 달에는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 이제는 좀 아시겠죠? 맞습니다.
한 주 주축도 보면 중간에 휴일이 있으면 조심해야 하지요. 조심해야 하는데 월축으로 따지면 8월 달에 월축은 휴가일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매기나 수급 같은 것이 들쑥날쑥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공백 상태를 띄우는 그런 날들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글로벌 증시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으니까 수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향후에도 여러분들이 8월 달에 매매를 할 때는 항시 이런 휴가 그리고 또 9월 달 같이 뭐 추석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명절이 끼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전체적인 한 달의 매매를 기조를 내가 이번 달에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뭐 휴가나 휴일이나 뭐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어떤 쪽에서 예를 들면 8월 말에 월 말에 끼어 있다 연휴가 그러면 월 초 1, 2주에서 모든 승부를 걸어야 된다든지 그러면 월 초에 먼저 걸려 있다 그러면 월 초는 좀 쉬어주고 어 뭐 둘째 주부터 승부를 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방향을 잡는 것이 좋죠. 뭐 대낮게나 막 그냥 막 휴일이니 뭐니 그런 상관없이 두들지 말고요. 두든다고 해서 그게 열리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모든 어떠한 기본적인 종목들도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을 이길 수는 없단 말입니다. 전체 시장의 흐름을.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두들 때는 두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은 절대적으로 잘 기억을 하시고 향후 매매를 하실 때 포지션 파악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 어떤 기법이나 운용법보다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이라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기 좋겠죠. 자기 자신을 뭐 내 계좌가 양봉인지 음봉인지 내가 일주일 동안 돈을 벌었는지 잃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지수가 떴는지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자꾸 종목에만 눈을 돌리면 그런 계획성 없는 매매는 항시 지게 되어 있죠. 수없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는 게 뭡니까? 계획을 세우고 조금 더 정밀하게 종목을 분석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시장하고 붙어도 일동말동한데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 글로벌 지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나라 지수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악재가 지금 도출이 되었다면 그 악재의 흐름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완화가 될지 더 확산이 될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를 하지 않고 한 종목만 매일 쳐다보고 하면 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포지션 파악은 스스로의 위치 파악은 항시 해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종목이나 어떤 매매 운용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매매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차츰차츰 안정이 되어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이 불확실한 이 시장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시장에서 말입니다. 항시 잊지 마십시오. 자,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안 좋죠.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가 거의 뭐 전멸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의 전체적인 매매 기준은 갑계주투
기조를 유지하고 매매를 짧게 운용한다. 즉 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내가 평소에 뭐 12시까지 매매를 했다면 한두 시간을 더 줄여서 10시까지만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매 시간도 줄이고 매매 품목도 줄입니다. 손절폭도 평소 때는 5%를 잡았다면 이제는 한 3% 정도로 손절폭 더 줄이고, 내가 평소 때 5천만 원 종목당 한 5천만씩 진입을 했다, 3천만씩 진입을 2천만씩 진입을 했다면 2천만 원 평소에 했다면 절반을 줄여갖고 1천만 원 정도만 운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매매를 짧게 운용한다는 것은 짧게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수익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뭐 10% 뛰기도 한 번씩 보는 것은 절반 정도 5% 정도면 잘라 먹고 나와 있다든지, 시장의 전체적인 기조를, 각개선투 기조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서 개별 종목이 움직일 때마다 그 종목에 일단은 그 이슈에 집중을 해주는 것이 좋고, 예측성 매매 그리고 끌고 가려는 매매는 이번 달은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종목들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종목을 보기 전에 벌써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종목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종목을 도출시키기까지 우리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왔습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보고 왔죠. 이런 흐름을 이렇게 흘러서 종목을 도출시키는 과정까지 오는 것을 항시 여러분들은 매일 반복 수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 시장을 둘러볼 때 가장 뭘 먼저 바라고 했습니까? 물론 재료나 뭐 이슈가 있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벤트 관련주를 먼저 본다고 했죠. 왜냐하면 시장에 이슈가 없으면 이벤트 관련 섹터는 힘을 받는다. 역시 오늘 나노브릭처럼 말입니다. 기관들도 외면하고 뭐 투자자들도 외면했지만 시장은 오늘 양봉으로 만들어졌죠. 큰 양봉으로. 자, 내일 이벤트 관련 섹터는 뭐가 있습니까? 두 종목이 있군요. 내일은. 자, 하나는 마니크 FNG. 자, 또 하나는 미래에셋 대우스펙 사무. 내일은 이 두 종목에서 승부가 나야 되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승부가 나야 되겠죠. 자, 간략하게 한번 신규주니까 간략하게 한번 보죠. 스펙 사무는 뭐 따로 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따로 볼 거는 없을 것 같고, 마니까 FNG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죠. 공모가는 밴드 상단으로 됐군요. 4,000원이군요. 락업 비중은 좋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대주주나 최대 지분을 가진 애들이 74.9%. 초기 유통 물량이 260여만 주.
음, 뭐 마니크 FNG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좀 다들 알고 계시죠. 음, 말 그대로 뭐 닭 장사하는 회사죠. 그죠? 예, 치킨 만들고 뭐 이런 회사죠. 이지바이오 회사에서 일단 수직화에 일단 성공을 한 하나의 예를 하나의 어떤 경우일 수 있는데 이지바이오를 거쳐서 팜스토리를 거쳐서 마니크 FNG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스타일이죠. 물론 여기 안에는 뭐 우리손 FNG나 뭐 정다운, 마니크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계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최대 주제 관계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뭐 닭 팔고 뭐 삼계탕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판매하고 특별한 뭐 우리가 아는 그런 쪽에서 특별하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회사입니다. 음, 공모가 가격은 별로 뭐 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보니까 여름이니까 뭐 해수욕장 같은 데서 닭은 많이 팔아 먹었겠네요. 자, 뭐 얘는 뭐 특별히 볼 거는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판단할 것도 없고요. 장점은 뭡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을 봅시다. 뭐 단점은 특별하게 나타나는 없으니까. 자, 사람들이 어떤 신규주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가치의 기준은 틀립니다. 즉, 자기가 어떤 트레이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겠죠. 예를 들면 뭐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먼 시선을 보고 뭐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단기성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 그들이 보는 또 시각이 다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은 뭐 닭의 질이 좋더라 안 좋더라 이걸 가지고 그 회사를 따질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장점은 뭡니까? 모든 것을 뭐 하는 일과 락업 비중 뭐 이런 것도 다 제쳐두고라도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제가 그랬죠. 일단은 가격대가 1,000원대다. 음, 제가 가격대가 1,000원대다. 이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격대 10만짜리다, 뭐 6만원짜리다, 8만짜리다 하면 만일에 어떤 이슈에 접목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FNG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별 종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예전에처럼 뭐 경동이나 뭐 조비 같은 종목이 만일에 농업 관련주가 상장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 농업 관련인데 뭐 돈이 되겠나? 별 관심도 없어. 이랬는데 상장하고 나서 그놈이 남북 경업주로 탁 엮여지면서 농업 관련주로 탁 엮어지면서 급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볼 때 항시 그런 의외성, 엮이는 의외성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격이 싼 게 좋죠. 왜냐하면 8만 원, 9만 원, 뭐 6만 원, 7만 원 이런 짜리가 만일에 어떤 데 엮있다면 그놈은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나중에 세월이 5년이나 흐르고 3년이나 흘러서 실적이 쌓이고 뭐가 쌓이고 좋아져서 꾸준히 뭐 우상방 쪽으로 쭉 치우고 하면서 뭐 크게 끌고 가가지고 큰 회사가 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보는 데이 트레이딩의 단기 매매로 봤을 때는 그런 종목은 일단은 태생적으로 단기간에 확 치고 가는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천 원대는 틀리죠. 기대감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천 원짜리는 만 원짜리로 가고 만 원짜리에서 10만짜리로 갈 수 있는 기대감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즉 단계가 더 있지 않습니까? 몇만 원짜리가 그 다음 단계는 10만짜리죠. 만 원짜리는 10만짜리, 10만짜리는 100만짜리 아닙니까? 한 단계 더 있단 말이에요. 천 원짜리니까 만 원짜리로 갈 수 있고 만 원짜리에서 10만짜리도 갈 수 있고 그런 거로 볼 때 왜 동전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 나타나면 어떤 이슈가 터지면 매수가 많이 몰린 점이 그 한 단계 더 있죠. 몇백 원짜리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만일에 가게 되면 만일에 이 이슈가 성공이 되고 정말로 얘들이 말하는 대로 된다면 이 뭐 800원짜리 이 종목이 천 원대로 올라가고 만 원대로 올라가도 엄청난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동료주에 많이 몰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신규주도 새롭게 태어난 애 아닙니까? 새롭게 태어난 애가 앞으로 향후에 얼마나 발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 심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가격대가 비싸면 그 기대 심리가 많이 약해지죠. 그 기대 심리는 뭡니까? 수급이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물론 좋은 회사 종목이 막 하루나 이틀은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습, 몇 년상을 가면서 시장을 확 쥐어 흔드는 그런 종목은 잘 나타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천 원대다 이런 점은 장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가격대가 천 원대라는 이 하나의 키워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사문이 급등주 시장을 바라보는 견해입니다. 저희 견해와 다른 많은 분들의 또 의견도 있겠지만은 우리 사문의 급등주 트레이딩에서 보는 견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수많은 실전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겠죠. 쓸데없이 제 혼자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장점. 락업 비중이 높다. 이것도 장점이 되죠. 최대 주주 지분율이 많다는 것은 그 회사에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작으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기관이나 뭐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사서 나는 당분간 안 팔고 가지고 있겠다. 안 팔고 자물쇠 잠가 놓고 나는 뭐 한 6개월 해나 팔게. 한 달 후에 팔게. 한 3개월 있다가 팔게.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주면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편하단 말입니다. 그래 락업 비중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초기 유통 물량이 적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물량이 많으면 수급이 빡빡해지겠죠. 빡빡해지면 덩치가 무거우면 가는 속도가 느리단 말입니다. 파동이 일어날 때 훅 하고 치고 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유통 물량이 많으면 그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벌벌벌 거리거든요. 그래서 초기 유통 물량이 적으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것도 장점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점을 한번 볼까요? 단점을 한번 봅시다. 단점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분위기 안 좋다. 그냥 편안하게. 요즘 분위기 안 좋다. 그냥 시장이 영 선차네. 그런데 이 요즘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은 의외로 반대급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는 장점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안 좋다.
뭐 할 게 없다. 그런 것은 오히려 장점으로 갈 확률이 많죠. 근데 요즘 분위기가 안 좋다의 뜻은 신규 상장주 모습이 안 좋다. 신규 상장주 흐름이 안 좋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죠.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은 신규주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시장에 여러 가지 좋은 종목이 있다면 굳이 별로 쓰잘데없는 신규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단 말이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수급이 시장의 수급이 어떤 방향으로든 살아나갈 어떤 호흡을 삐집고 나갈 틈이 있어야 되는데 틈이 없는 시장에서는 이런 신규주들이 그 틈 역할을 해준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이 키워드는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는 중간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으로 볼 때는 신규 상장주 흐름이 안 좋다라는 단점. 그냥 요즘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은 장점으로 넣으면 됩니다. 예, 그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트렌드가 별로다. 가지고 있는 신규 상장주가 신규 상장주는 어떠한 종목이든 항시 그 종목에 그 종목이 상승 가도를 달리려면 뭐가 포함이 돼야 됩니까? 기대감이라는 것이 포함이 돼야 되죠. 모든 주식의 종목들은 그 기대감은 현재의 트렌드에 맞든지 미래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은 조금 옛날 종목보다는 훨씬 기대감이 더 있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가 좀 미래지향적인 트렌드는 좀 좋은데 사실 뭐 이런 뭐 닭 팔고 뭐 이런 회사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거하고는 조금은 이제 틀리죠. 그래서 트렌드가 썩 그렇게 뭐 좋지가 않다는 것은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그냥 이 종목은 마니커는 그냥 아주 평이한 종목이기 때문에 볼 수가 다른 건 특별히 볼 건 없겠네요. 꼭 이제 중요시할 것은 트레이딩 시 주의점과 볼 것은 제가 뭘 보라고 그랬죠? 당일의 시장 분위기를 잘 본다. 지금까지는 오늘 저녁에 지금 시간 12시 10분인데 이제 내일로 넘어갔죠. 여러 가지 뭐 종목이나 재료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요즘 시장도 그러한데 내일 신기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칩시다. 근데 아침에 장이 시에서 이제 열심히 신규주를 한번 보고 있는데 무엇이 어떠한 재료를 탁 동반한 종목이 이슈를 확 일으키면서 뭐 신약 개발, 무슨 뭐 전쟁, 바이러스 뭐 이런 것이 툭 터져 나오면서 매기의 거쪽으로 확 몰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관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점만 잘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의미가 없는 신규주가 내일 관심을 받으려면 시장이 침체가 되고 주도주가 없어야 자기한테는 덕이 됩니다. 그 점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따 종목 하나 설명하는 것도 오늘 좀 시간이 기네요. 자, 치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펙 3원을 뭐 어떻게 봐야 될까? 스펙 3원. 뭐 스펙은 사실은 어떤 뭐 재료를 가지고 뭐 상장을 하는 건 아니죠. 아닌데
요즘에 스펙 분위기가 많이 틀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죠. 쳐다보지도 않고 보면 아침에 땡 하면 혼자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2,000원에 딱 목을 달고 한옥가 틱 올라갔다가 또 한옥가 틱 내려갔다 가만히 있어요. 멍충이처럼. 근데 요즘은 스펙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달라졌죠. 근데 사실은 이런 스펙 같은 경우에도 아,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볼 때 물론 뭐 장점을 여러 가지 있다고 말을 하지요. 뭐 장점도 많고 뭐 어떻고 근데 워낙 시장이 안 좋을 때 주로 스펙주들은 시장에 관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7월 달입니까? 6월 달입니까? 스펙주들이 또 한번 난리를 피웠죠.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봐줍니다. 봐준데 이왕이면 만일에 마니크가 내일 좋은 모습을 보이면 이놈도 같이 갈 확률은 있어요. 왜? 어떠한 경우의 흐름을 상관없이 제가 뭐라겠죠? 테마 대 테마. 꼭 테마로 엮이지가 않아도 같은 재료에 같은 군집성을 가진 게 아니라도 시공간을 같이 쓴 친구로서 같이 묶어준단 말이죠. 시장은 같은 날 상장을 했다는 그 의미 하나로. 그래서 가치는 봐줘야 돼요. 그래서 뭐 물론 내일 뭐 의외로 또 대우스펙이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겠죠. 해야 되니까. 자, 그것은 이제 내일 우리는 준비는 하고 준비를 하고 시장의 분위기를 기다려야 되지만은 결과는 뚜껑은 내일 열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벤트 관련 섹터 하나를 도출을 시켰습니다. 도출시켰는데 그냥 이렇게 두 종목으로 끝내야 됩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뼈와 살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뼈와 살을 붙여라. 자, 뼈대는 어떤 관련 섹터에 종목을 도출을 시켰으면 이 두 종목은 중점 뼈대가 되겠죠. 중점 키워드. 그럼 뼈에다가 저는 뭐든지 살을 붙이는 습관을 해라고 했죠. 그 살 붙인 종목이 그 다음 날 아무런 관심권을 안 받아도 좋아요. 근데 살을 자꾸 붙이는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살을 붙이는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야가 많이 넓어지고 좋아진다고 했죠.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계속 그런 식으로 수련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하나의 종목을 뽑고 나면 반드시 다른 종목을 자꾸 연관이 된 연계성 있는 종목을 찾습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 공부예요. 설령 상관이 없더라도. 하지만 꾸준히 세월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면 그와 비슷한 종목들을 항시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합니다. 어떠한 뭐 보조 지표나 뭐 검색식이나 뭐 이런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만약에 이 만약이라는 것을 항시 머릿속에 가집니다. 종목을 도출시켜서 만약에 마니크가 내일 상승을 한다, 급등을 한다. 만약에 내일 데우스페익 사모가 급등을 한다. 죽을 때야 뭐 별 상관없이 급등을 했을 경우에는 과연 좀 더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뭐 짝짓기를 할 수 있는 연계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 일단은 뭐 마니크 쪽으로 보면 뭐 팜스토리나 제대주주니까 뭐 또는 마니크 자체를 또 같이 볼 수 있다든지 이런 회사적인 차원에서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시와 때가 상관은 없지만은 재료하고 상관이 없지만은 같은 시공간 근처에서 움직여준 종목이 있다면 같이 묵힐 수 있다. 즉 어느 골목에서 오줌을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가 경찰한테 잡히는데 그 골목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도 괜히 의심을 받아가지고 잡힌단 말이죠. 니도 골목에서 오줌을 쌌지? 저는 안 쌌는데요. 아니야, 저 컴컴한 골목 뒤에서 너도 싼 것 같아. 같은 등급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니크가 FNG가 내일 관심을 받고 시장을 확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장 관심을 연계성 있는 거는 팜스토리나 마니크 직접적인 관계 있는 그런 회사도 되겠지만은 어, 오늘 상장한 나노버릭이라든지 SP 시스템스라든지 근래에 상장한 종목들도 같이 묶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이 되면 수급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이런 최대주주 애들이 뭐 주주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이런 쪽의 애들로 얘들보다는 왜냐하면 아직은 신규주라는 타이틀을 아직은 가지고 있거든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제 잊어버리겠지만은 아직은 각인이 되어 있다. 사람들이 잊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이 두 종목을 최우선으로 봐야 되겠죠. 마니크가 상승을 할 때는 스펙 흐름을 잘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뼈대를 추출시키고 살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가만히 바라보면서 주 뼈대를 공략하면서 나머지 흐름들의 흐름을 이제 체크하면서 공략을 하면 되겠죠. 자, 이벤트 관련 섹터는 뭐 이 정도로 합시다. 하나의 섹터 완성시키기가 참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기술주 관련 섹터는 항시 한쪽 구석에 놔둬야 된다. 돈이 되든 안 되든. 왜? 기술주 관련 섹터는 시장의 허리를 급등주 시장의 허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꼭 봐줘야 된다. 자, 기술주는 뭐 위에 종목과 겹치긴 하지만 그래도 따로 관심을 봐야 될 종목을 넣어 놔야 되겠죠. 이 한 두 종목 정도 보면 되겠네요. 다음은 자, 오늘 시간에 오늘 상한가 종목에 강한 종목이 없다면 오늘 시장이 안 좋았죠. 장 마감에서 상한가 종목들이 다 풀어지고 뭐 이런 난리를 피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다면 내일 저 종목들이 시장을 휘두르기에는 오늘 모습도 별로 안 좋은데 내일 시장을 장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장이 끝나고 난 뒤에 이슈를 동반한 종목이 또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요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한 종목이 강하지를 못하다고 판단이 될 때 지금 두올 산업도 상한가로 가 있지만 벌써 마이너스 2% 시간에서 빠져 있단 말이죠. BMT가 상한가로 가 있지만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일 쟤들이 죽는다면 기술주가 안 받아준다면 이벤트 관련 섹터가 별 홍도가 없다면 시간의 강세 종목도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강세 섹터. 이왕이면 재료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건강공업우와 건강공업을 보면 되겠죠. 자, 이 세 가지 섹터가 서로가 다른 이름을 가진 섹터지만은 뭐다? 전체 흐름과 아우러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큰 힘을 앞에 주도들이 힘을 못 쓸 때 앞에 강세 종목들이 힘을 못 쓸 때
각자가 물고 뜯기는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을 타깃으로 해서 시장의 강세 흐름에 내 몸을 던질 것인가, 시장에 어디에 나를 둘 것인가, 시장의 위치에, 시장의 어느 위치에 나를 둘 것인가, 항상 이것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말을 하면 시장의 중심 종목이 어디일까?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시 돈이 돌고 돈이 풀리는 곳, 돈이 많이 매기가 맺히는 곳, 그런 곳에 자꾸 몸을 머물고 있어야 돈이 되고 또 빨리빨리 회전도 좋고 고민도 안 하고 판단도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중심 종목이 어디일까? 그래서 항시 그런 점에 자기의 어떤 매매 관점을 유지를 한다. 그 점만 항시 잊지 않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섹터는 이렇게 섹터 하나 한 세 정도 섹터로 맞춰보고요. 굳이 하나 정도 더 보자면 변곡점 섹터, 눌림목 섹터 하나 보죠. SN텍을 보죠. 엊그저께 우리가 했던 종목인데 오늘 지금 보고 있는 게 좀 오늘 24%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7%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4% 마쳤죠. 엄청난 변동률을 보여주죠. 시간에서 플러스 3% 올라가 있는데 이 종목은 받아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플러스 3% 올라가고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손대지 않습니다. 3%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뭐 이 꼴이 아니면 11,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더 많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죠. 왜냐면 이렇게 파동을 크게 주는 종목이니까 이렇게도 뭐 이 정도 언제 내려오겠나 싶어도 또 내려오려면 금방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정도까지 눌러주면 한번 접근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심 있게만 봅니다. 눈으로 공략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내일 양봉을 띄우고 가버리면 그냥 보내주세요. 충분히 기다렸다 우리가 원하는 단가까지 오면 그때 분할로 진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 8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의 계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한 뒤에 시장을 바라보는 습관, 그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새벽 1시가 다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